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을 할게요. 오늘 기초 튼튼반 저와 함께 명의 공부, 기초 공부 하시는 게 7째 시간입니다. 7째 시간이면 이제 슬슬 한 달이 좀 있으면 넘어가고 있죠. 이제 빨리 진도 나가야죠. 그렇죠? 제가 가급적이면 문화센터 진도보다는 좀 빨리 나가려고 해요. 이게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진도를 따라가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죠. 막 고삐를 끌려가는 건데 뭔 소린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렇다고 좀 천천히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은 4주는 언제 푸나, 4주는 언제 푸나. 중간에 막 다 이렇게 사라져.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가도 그렇고 너무 늦게 가도 그렇고 적당히 좀 진도를 조절하면서 갈게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막 하늘에서 타고 나온 천재다. 그럼 막 내가 진도를 확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이 교실 이름이 지금 기초 튼튼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주를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원리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오늘은 음양오행 시간입니다. 음양오행은 제가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가급적이면 음양오행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번 시간에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십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편으로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주 풀 때 음양오행 쓸 일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에이씨 음양 공부 안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주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원리인데? 하고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에 대한 공부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음양에 대한 공부는 저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양오행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동양 쪽 서적보다 서양 쪽 서적이 더 머리에 잘 들어왔어요. 서양 쪽 서적. 그다음에 종교 철학에서도 음양에 대한 말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요. 이런 거 얘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 시절 전공이 작곡이었는데 작곡 공부를 할 때 주로 많이 공부하는 게 화성법이에요. 그냥 작곡 수업의 절반이 화성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화음을 이렇게 조합하는 방법이 화성법인데 제가 배우던 20, 30년 전에 음악을 배우던 시절에는 그 화성법 표기가 전부 한자로 돼 있었어요. 한자.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전부 다 장삼도, 단, 삼, 화음, 이런 식으로 장, 단, 화음, 장삼오도, 증감오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부 이탈리아식의 용어를 썼는데 한자 표기나 이탈리아식의 표기를 썼어요. 메조포르테, 피아노 샌도 이런 거 다 이탈리아 말이고 화성과 관련된 용어는 전부 중국말이었어. 근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후에 재즈 화성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봤더니 이번엔 전부 영어야. 전부 영어. 장삼도가 아니면 D 메이저, 디미니시 마이너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화음이라는 말은 전부 코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플랫, 샷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원리는 똑같아. 용어만 달라. 용어가 다르니까 무슨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거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동양의 음양론이라는 게 서양, 그 다음에 각종 종교 철학에서 전부 다 비슷한 얘기들을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뭐야 이거 동양의 음양론하고 똑같은 건데 용어만 다른 거잖아.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이에요. 동양의 우주관, 음양오행론은 사주명리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인데 태초에 무국이 있었고 이것이 발전 진화하여 태극이 되었다. 그게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우리나라 국기가 감히 우주 표시를 갖다 붙인 거야. 우리나라가 우주다. 우리가 우주다. 되게 웃기죠? 우주의 표시를 감히 한 나라의 국기로 우리는 갖다 썼어. 마치 봉황을 우리의 새다. 천지창조가 우리나라 국기인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태극기. 이게 태극의 세상이라는 게 극이 있는 이쪽 극과 저쪽 극이 이제 태자를 써서 태극이 있다. 큰 극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극, 양극, 다 같은 말이에요. 태극, 양극, 대극.
이게 종교, 철학, 각종 사상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데, 아이, 그놈이야. 태극, 대극, 뭐 이런 말로. 그 서양학에서는요, 서양 철학에서는 대극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극의 법칙. 근데 그거 딱 읽어보잖아요. 뭐야 이거 동양의 태극론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음양론, 태극론, 대극의 원리 다 같은 원리예요. 그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데 서로 각자 자기 지역에서 우주의 원리는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같은 원리더라 같은 거예요. 그 마치 북한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저 북한산 밑에는 북한산 등산로가 큰 산이어가지고 한 30몇 개 등산로가 있어요. 뭐 우이동에서 올라가는 거, 불광동에서 올라가는 거, 의정부에서 올라가는 거, 저 강북구, 성북구에서 올라가는 거 길이 한 30몇 개가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그 길들이 점점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더니 저 꼭대기 100군데에 올라가면 길이 하나로 만나.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당신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저 집 우이동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저는 불광동 쪽에서 올라왔어요. 당신은 저는 구파발에서 올라왔습니다. 출발지는 다른데 만나면 서로 가다. 구파발은 요즘에 음식점 값 어때요? 우이동은 어떻게 길 정리가 잘 됐나요? 아이고 그 동네 뭐가 좋다던데 올라가면 다 하나야.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동양과 서양에서 각기 진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의 단계에 오르니까 하는 말이 거의 같더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핵심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동양의 우주관, 이 명리학이 동양의 우주관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상적 뼈대와 기초를 이루는 이 동양의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을 연구하려니까 우주가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고 세상을 이루는 원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이제 사유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철학적인 건데 이런 거죠. 원래 세상에는 무극의 세상이었다. 이게 순서는 이거야. 무극, 태극, 근데 이게 음양, 대극, 뭐 다 같은 말이야. 불교에서는 이걸 이원성의 세상이래. 이원성.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원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는. 자, 이게 태극이 오행으로 분화가 되면서 목, 화, 토, 금, 수로 오행으로 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 제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뭐 물질 세계,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의 세계 정도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꿈속에서 꾸는 세계도 세계인데 그거는 뭐 가짜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끔 뭔가 공상에 빠져서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상상하는 세상, 뭐 바닷속을 여행하고 우주를 여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애 죽방을 날리고 막 이런 걸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잖아요. 이런 세상은 가짜 세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실체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주에서 보기에는 다 세상이야. 다 세상이야. 다 세상.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요 세상도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우리는 만져지고 느껴지는 실체하는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세상은 다 헛개비, 귀신, 도깨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마치 내 안에 있는 컴퓨터 아래 수많은 내가 아래 한글로 한 100여 개의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프린터로 출력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문서는 모두 100개의 문서인데 그 중에 출력된 문서가 있고 출력되지 않은 문서가 있을 뿐이야. 내 머릿속에 수많은 세상이 있는데 물질로 출력된 세상이 있고 출력되지 않은 세상이 있을 뿐이야. 그러면 상상의 동물 용. 상상의 동물 용은 존재하는 동물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동물일까요?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출력되지 않은 동물이에요. 현실 세계에 물질화되지 않은 동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념의 세계 속에서는 실제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의 관념의 동물 모양이 다 달라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다리가 5개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다리가 8개고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무기처럼 생겼고 뭐 이런 식이야 이제.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야. 실체하는 세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야동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막 환상적인 막 그런 야한 막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 그거는 실체하는 것일까? 실체하지 않는 것일까? 관념 철학에서 보면 그건 실체하는 거예요. 다만 물질화,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체하는 세상이 진짜고 실체하지 않는 세상은 진짜가 아닐까? 아니에요. 실체하지 않는 관념의 세상이 진짜고 그 안에 일부 현실화된, 실체화된 세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죠. 어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차원의 세상이 실체화되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우리가 꿈이나 상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실체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융 선생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누군가의 꿈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칼융 선생님은 꿈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 심리학자인 칼융 선생님이 이 명상을 많이 하셨고 꿈을 많이 꾸셨는데 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 자서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어느 절에 갔는데 어느 종교 사찰 같은 데 간 것 같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동양의 요기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뭔가 삼매경에 빠져 있더라. 뭔가 몰입해가지고 다른 세상에 다시 이게 몰입이라는 건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정신은 딴 데가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차원에 연결돼 있으면 그거를 멍 때린다, 몰입하다,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명상이라는 것도 외면의식을 내면의식과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머물고 있는 나의 의식을 다른 무의식의 다른 차원의 세계랑 접속시키는 게 이것도 일종의 명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몰입이죠. 어떤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몰입하고 있는 어떤 요기, 그러니까 뭐 요가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정진하고 있는 생각, 사상, 명상에 빠진 어떤 종교인이 있더라. 그래서 꿈속에 내가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정진을 하고 있네. 자세히 보다가 아하, 이 사람이 나구나. 나의 현실은 지금 이 사람이 꾸고 있는 꿈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다른 차원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꾸는 현실, 뭐 꿈일 수도 있어요. 뭐 꿈, 뭐 상상,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나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거 해보세요. 오늘 제가 이 현실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사실 꿈이 더 실체입니다. 그게 보다 관념의 세계에 더 가깝거든요. 현실이라는 것은 뭐 수많은 물리법칙, 중력법칙에 의해서 현실은 이래야 되고 중력이 있고 떨어지면 다치고 뭐 몸이 찢어지면 죽고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물리법칙에 적용을 받지만 관념의 세상은 그런 물리법칙의 그 영향을 잘 받지 않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꿈을 꾸다 보면은요. 꿈속에 출연진들이 한 30명 나온다고 쳐. 내가 어느 때는 30명 중에 27번 출연자였다가 또 갑자기 5번 출연자로 바뀌었다가 또 3번 출연자로 바꿨다가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100년 후의 미래로 갔다가 또 갑자기 100년 전의 상황으로 갔다가 때리는 사람이었다가 또 어느 틈엔가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가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또 어쩔 때는 어느 누구도 아닌 관찰자가 됐다가 A가 B를 때리고 있네. 쟤네 왜 싸우고 있을까? 그러다 또 어느 틈엔가 내가 맞고 있는 B가 돼 있고 또 어느 틈엔가는 때리고 있는 A가 되고 있고 관념의 세상 속에서 그 말은 쳐다보는 자, 때리는 자, 맞는 자 모두 나다예요. 모두 나를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차원은 그런 다각 멀티 채널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리는 놈, 나쁜 놈, 맞는 놈,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이 되어져 있을 뿐이다. 자, 동양 사상에서는 태초에 무국의 세상이 있었다. 여기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놨죠. 무국이 뭡니까? 무국. 극이 없다. 극이 없다. 극이 없는 세상. 극이 없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자석으로 치면 N극, S극이 없다. N극이나 S극이 없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지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게 양극의 세계인데 이것도 없으니 저것도 없다가 무국의 세상이에요. 마치 움직이지 않는 세상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합일되어 있는 세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철학적 관념적이라서 우리 무국의 세상이 아니라 이 태극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음양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극이 없다는 게 뭐야? 극이 없다는 게 뭐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걸 참 구분하기가 참 그래요. 자, 원래 태초의 세상은 극이 없는 세상이었다. 물리학에서는 극이 없는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세상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물리학에서는 빅뱅의 세상, 시간도 공간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돼 있던 모든 것이 다 압축돼 있다가 갑자기 빅뱅 펑 하고 터지면서 시간, 공간, 거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삼라만상이 쫙 하고 퍼져서 이것과 저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는 무궁의 세상이었는데 이것이 발전 진화하여 다음 두 번째 우주의 근본이 되는 태극의 세상이 되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게 원래 이게 오리지널인가 보다. 근데 아니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무국이 오리지널이고 무국을 약간 시내로 돌린 게 이제 태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현실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국의 세상입니까? 태극의 세상입니까? 태극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의 세상은 이것저것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극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 태극의 세상은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냐면 극이 있는 세상, 상대성의 세상, 이원성의 세상이 되었다. 뭐 같은 말인데 그냥 친절하게 여러 종교 철학의 말들을 제가 같은 말들이 다 극이 있는 세상, 상대성의 세상, 이원성의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 자, 극이 생겼다라는 건 이것저것이 생겼다는 건데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말로서 음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쪽의 극과 저쪽의 극을 또는 양이라고 칭한다. 같으면 오는 게 있고 저게 좋으면 요게 좋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늘이 생기면 볕든 곳이 생기고 이런 등등의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성경책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게 태극의 세상이 되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이 시작되었다. 거기서부터 시간, 거리, 공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라는 말과 같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생긴 시계추가 달려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따닥따닥 타고 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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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재밌다 사람 살려 재밌다 사람 살려 하면서 음향이 생겼죠. 원래 얘가 가운데 이러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음향이 없었어. 이쪽으로 가더니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좋고 나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물은 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요즘에 이제 최신 유행하는 촉근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자 진동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은 미세한 진동을 하고 있는 입자가 파동과 입자의 중간에서 쳐다보면 입자, 어떤 물체의 형질을 가지고 안 쳐다보면 파동, 물질이 아닌 그냥 어떤 확률적 공간에서 물질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쳐다보면 물질, 안 쳐다보면은 물질 아님. 요즘 이게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아주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조건을 맞춰주니까 조금 눈에 보일 만한 큼직큼직한 것도 쳐다보면 물질, 안 쳐다보면 물질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게 요즘 물리학자들의 실험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죠. 드디어 몇 미리 사이즈의 물질도 파동과 입자의 양극 성향을 띠게끔 뭐 확인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입자의 움직임, 파동의 움직임에 따라 얘가 이런 모양도 됐다, 저런 모양도 됐다가, 이런 진동수를 가지면 이런 모양이 됐다가, 저런 진동수를 가지면 저런 모양이 됐다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이 됐다가, 저런 색깔이 됐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동양학의 목화토금수 오행론으로 맞추게 되면 진동수 몇부터 몇 가지는 목, 진동수 몇부터 몇 가지는 화, 여기는 토, 금, 수, 각각의 진동수, 광역, 대역, 뭐 주파